자, 주식 해외 선물 전문가 션타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달러의 방향성을 통해서 해외 선물의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달러 환차익의 미래 시세와 세계 경제 흐름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달러는 한 차례 내리눌리면서요, 93.50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요. 자, 어제 한 차례 달러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좀 급락인데요. 95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한 것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대가 강하게 이어진 모습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또한 역시나 트럼프의 세제 개편에 대한 우려심 역시 달러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자, 더군다나 2018년도 기준금리 정책이 좀 완화될 것이다. 한마디로 금리가 인상이 좀 더디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 속에서 달러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2018년도 기준금리 정책이 완화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렇게 새롭게 의장으로 그 채택 인선이 된 제롬 파웰이 내년 2018년도 내년 임기 시작과 동시에 연준의 주요 인사 변경을 시도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측 속에서 2018년도 기준금리는 조금 완화될 것이다, 완화되는 정책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제롬 파웰 같은 경우에는 비전통적 후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전통적 후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까지 대대로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은 유대인들이 맡아서 했습니다. 제닛 옐런 역시 유대인이고요. 하지만 이 파웰이라는 인물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비유대인이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인선된 건 이번이 최초입니다. 자, 또한 파웰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 부분에서는 전통적인 전문가는 아닙니다. 파웰 같은 경우에는 법학을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사회 전문학을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 경제학 전문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전통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되고 있는 인물인데, 의외적인 인물이죠, 사실상. 자, 근데 지금 파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목해야 될 게 비유대인이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이번 연준 인사들이 좀 대거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로 이미 지금 하나둘씩 내년 18년도에 사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달러는 한 차례 조정을 받은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달러가 또 한 차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 뒤에는 유로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었기 때문인데요. 자, 어저께 화요일 14일의 경제 지표를 보자면요. 자, 독일의 경제 지표는 상당히 GDP가 상승했고요. 또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 양호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자, 거기뿐만 아니라 유로존의 GDP, 그리고 이탈리아의 GDP 상승률, 스위스의 생산자 물가지수, 거기에 영국 지표들은 좀 대체적으로 하락했지만 역시나 독일의 현재 상황 판단 등, 그리고 또 여기 넘어가면은 유로존의 지표들이 거의 대부분이 좋게 나왔었어요. 자, 거기에 따라서 유로가 반등함에 따라서 달러가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유로가 상승한 것이 달러의 하방 압력을 더욱 부추긴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달러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95포인트와 그리고 94.20포인트에서의 박스권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자, 현재 오랜만에 급락이다라고, 매도 추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 지금 현재 이 박스권의 행보폭만큼 내려왔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달러 같은 경우에는 현재 93.40포인트에 그리고 93.00포인트에 두 차례 저항이 있는 지지선이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만일 이 93.40 혹은 93포인트에서 반등한다면 다시 95포인트까지 반전 상승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만일 이 93.40포인트를 지지하는지 아니면 뚫리는지에 대한 여부가 94포인트, 93포인트까지 내려올지 말지 결정짓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장기적인 방향성은 역시나 상방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발표되는 경제지표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어저께 핵심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됐었고요. 생산자 물가지수 좋은 수치를 보여줬지만 역시나 달러 하락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뭐 오늘 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시면은 목요일날 수출인 물가지수 역시 발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아직까지 물가지수에 대한 이 물가지수에 대한 수치들이 전부 다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달러의 방향성을 이렇다 하게 매도로 단정 짓는 것은 지금 시기상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93.40포인트에서 그리고 93포인트에서의 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유로가 반등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서 달러가 반등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서 유로 금은 매도 대응이 유리할 것 같은데요. 확실하게 신호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자세한 시장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 포커스 동영상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3분 달러 동영상은 여기까지.